네, 이제 위험 중립적 에이전트랑 위험 회피적 에이전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개념들은 불확실성 하에서 의사결정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위험 중립적 에이전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 중립적 에이전트는 결과의 확실성 정도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대감만을 고려해서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가지 선택지가 주어졌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확실하게 어, 확실하게 50만 원을 받는다. 확실하게 50만 원을 받는 선택지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50%의 확률로 100만 원을 받거나 혹은 0원을 받는다라고 해봅시다. 위험 중립적 에이전트는 이 두 가지 선택지 사이에서 똑같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선택의 기대값이 모두 다 50만 원이기 때문에 얘도 이제 50 곱하기 100% 그리고 얘도 이제 50 곱하기 100 50% 곱하기 100만 원, 그 다음에 0원 곱하기 50%이기 때문에 둘 다 이제 기대값이 50만 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이제 똑같은 기대값을 가지니까 아무거나 선택해도 위험 중립적 에이전트에 대한 올바른 선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험 중립적 에이전트는 어느 쪽을 선택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고요. 반면에 위험 회피적 에이전트의 경우에는 확실한 결과를 선호하게 되겠습니다. 위의 예시에서는 위험 회피적 에이전트는 이 앞에 선택을 하게 되겠죠. 이제 그 확실한 50만 원을 선택을 할 것입니다. 이 선택이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때문에 이 선택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위험에 대한 태도는 실제 많은 상황에서 이제 중요한 디시전 메이킹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투자 결정을 할 때 위험 회피적인 사람은 수익률이 낮더라도 안정적인 채권 같은 것을 선호할 수 있고요. 반면 위험 중립적인 사람은 기대 수익률만을 고려해서 더 위험하지만 잠재적으로 수익이 높은 주식에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둘 중에 에이전트에 따라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더 좋은 선택을 할지 이제 달라지게 되겠죠. 네, 이제 베이지안 의사결정 이론을 분류 문제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류 문제라는 것은 사실 머신러닝에서 굉장히 흔히 등장하는 중요한 문제 중에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분류 문제에서 주요 목표는 주어진 입력의 x에 대해서 최적 클래스 레이블을 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x는 특징 벡터가 되겠고요. 분류하고자 하는 대상의 특성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지 분류 문제에서는 x가 이미지가 되겠고 이미지 픽셀로 구성된 샘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자연의 상태 h와 행동 a는 모두 다 클래스 레이블에 해당합니다. 즉 h랑 레이블이 같은 경우가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의 자연의 스테이트는 결국 카테고리가 되겠고 우리의 액션도 선택이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h랑 a가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HI는 모두 클래스 카테고리에 해당이 되겠고요. 결국에 1부터 C까지 C개가 카테고리가 있을 때 1부터 C개의 이 멀티 레이블 변수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우리가 n리스트 데이터를 선택을 해보자면은 n리스트 데이터는 x, 이 x가 벡터가 되겠죠. x 벡터는 28 곱하기 28 차원, 대략적으로 한 750차원의 벡터가 되겠고요. 각 픽셀 값이 되겠죠. 그때 y 레이블은 이제 1부터 10까지 정답 값이 1부터 9까지 0부터 9까지죠. 예. 0부터 9까지 정답 값이 있을 것입니다. 이때 C의 값은 10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클래스의 개수는 10개이고 정답값 개수는 10개이고요. 0부터 9까지 정답값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목표는 주어진 이미지에 대해서 가장 적절한 숫자를 찾는 것이 되겠습니다. 베이지안 의사결정 이론을 이 문제에 적용을 하게 되면은 각 가능한 레이블 y에 대해서 사후 확률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p, y 벡터, 바, x를 계산한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이 y 벡터는 이제 y 0부터 y 9까지 있으니까요. 얘는 결과적으로 보면은 p, y 1, 바, x도 구하고 p,
y 2바 x도 구하고 뭐 쉽게 0부터 쓸까요? 예, 0, 1 이런 식으로 해서 p 점점점 p 이제 y 9바 x 이렇게 각각에 대한 확률값을 구하는 것입니다. 즉 주어진 관측 데이터, 이 이미지 데이터 x가 주어졌을 때 얘가 y 0일 확률부터 y 9일 확률까지 다 구하는 것이죠. 얘네들의 합은 1이 되겠죠. 얘네들의 합은 1이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분류 문제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손실 함수는 제로1 손실 함수가 되겠습니다. 사실 앞에서 봤던 내용이죠. 네, 제로1 손실 함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y 스타라는 것은 실제 레이블이 되겠고요. y 햇은 우리가 예측한 값이 되겠습니다. 그때 이제 i라고 부르는 것은 인디케이터 펑션이 되겠고 안에 있는 것이 이 괄호 안에 있는 것이 참이면 인디케이터 펑션의 출력값이 1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0이 되겠습니다. 이 손실함수의 의미는 간단하게 되겠습니다. 예측이 틀리면 1이 출력이 되니까요. 예측이 틀리면 1이고 예측이 맞으면 0의 손실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측을 0으로 했는데 실제 값이 0이다 그러면은 손실이 0이고요. 이제 틀리면 1, 그리고 예측이 1인데 실제로 1이면은 0의 손실을 있는 이런 로스 매트릭스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즉 이 함수를 생각을 해보면은 모든 오류를 동등하게 취급을 합니다. 예를 들어 손글씨 숫자 인식 문제에서 5를 6으로 잘못 인식하는 것과 5를 9로 잘못 인식하는 것을 동일한 수준의 오류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틀리든 간에 동일한 로스 값을 가지게 하겠다라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 제로원 로스를 사용을 하면은 베이지안 의사결정 이론에서 최적 정책은 결국에 사후 확률이 가장 높은 클래스를 선택하는 게 됩니다. 즉 이제 y 햇은 어떻게 되냐면요. argmax y에 대해서 p y바 x가 되겠죠. 포스테리어를 계산을 해서 그때 포스테리어가 가장 높은 y를 우리의 예측 y 햇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앞에서 이제 배웠지만 MAP라고 부르죠. 최대 사후 확률 추정이라고 부릅니다. 이 방식은 이제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이어서 많은 분류 문제에서 기본적인 방법으로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오류를 동등하게 취급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예로 들어서 이제 의료 진단 문제에서 의료 진단 문제를 예로 들면은 오류를 동등하게 취급하면 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로 병이 있는 환자가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테스트를 거쳤을 때 얘가 병이 없다라고 하는 오류가 있겠죠. 또 두 번째 오류로는 병이 없는 환자가 있을 때 얘를 테스트를 거쳤을 때 병이 있다라고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둘 다 오류기는 한데 이 첫 번째 경우 오류는 상당히 심각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경우의 오류는 별로 심각하지 않은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병이 있는데 없다라고 판정을 내리면은 이 병이 악화되니까 죽는 확률이 올라가고 결국에 심한 오진이 되겠죠. 근데 아래의 오류는 우리가 병이 없었는데 사실 병이 있다라고 테스트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치료를 하다가 병이 사실 없었구나 뭐 이런 정도의 오류는 뭐 사람이 죽는 정도의 오류라고는 할 수는 없고 단지 뭐 병 치료를 위한 비용 정도가 더 들게 되겠죠. 그래서 엄청 심각하지는 않은 오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오류 타입이지만 이런 두 가지 오류에 대해서 다른 로스를 적용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료 예시를 보게 되면은 똑같은 로스를 적용하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사후 기대 손실과 최적 행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후 기대 손실은 posterior expected loss 그리고 최적 행동은 optimal action이라고 영어로 부르겠습니다. 이런 개념들은 베이지안 의사결정의 핵심이 되겠고요. 실제 문제에 이 이론을 적용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expected loss, posterior expected loss부터 살펴봅시다. 우리가 앞서 배운 제로원 손실함수를 사용할 때 이 expected loss는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합니다. 결국에 이런 수식으로 쓸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얘는 로스인데요. 무슨 로스냐면은 얘가 이제 로가 되겠죠. P랑 비슷하게 생긴 로가 이제 로스를 의미를 하는데
입력 x가 주어졌을 때 y 햇의 로스가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입력 x가 주어졌을 때 예측 y 햇에 대한 기대 손실이 되겠습니다. 얘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요. 결국 확률값, 어떤 확률값으로 계산을 하는데 우리의 예측이 실제와 다를 확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x가 주어졌을 때 실제로 우리 예측이 실제랑 다를 확률이 되겠고요. 이것은 우리가 예측이 실제와 같은 확률 1에서 그 확률을 뺀 값이 되겠습니다. 네, 이때 최적의 행동, 최적의 예측은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그것은 바로 사후 기대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액션이 사후 기대 손실을 최소화한다라면은 그 액션이 이제 가장 최적의 행동이 되겠죠. 이것을 수학적으로 표기를 하면은 다음과 같이 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확률은 이 확률이 되겠죠. 즉 이제 맞출 확률이 되겠고요. 실제 x가 이제 x를 얘로 이제 포스테리어가 되겠죠. 얘는 이제 포스테리어가 돼서 결국에 모든 가능한 y에 대해서 사후 확률, 이 포스테리어를 최대화하는 y를 우리가 이 가장 최적의 액션으로 보겠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결국에 이 확률을 포스테리어 확률을 최대화하는 애를 선택을 하는데요. 즉 뭐 얘가 이제 최대화되는 y 햇을 선택한다라는 게 되겠죠. 그래서 손실을 최소화하는 대신에 확률을 최대화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제로원 손실함수를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결국에 이 경우에는 확률을 최대화하는 게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팸 메일을 분류하는 예시를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이메일이 스팸일 확률이 0.6이고 스팸일 확률이 0.6이고요. 아닐 확률이 0.4가 되겠죠. 그때 우리가 이 이메일을 스팸으로 분류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팸일 확률이 더 높기 때문이죠. 근데 얘를 이제 스팸이 아닐 확률을 최소화하는 것과 이제 스팸일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을 했을 때 틀릴 로스를 최소화하는 것과 이제 가장 높은 확률을 최대하는 것이 같겠죠. 그래서 여기서 로스는 이제 얘가 이제 확률이고요. 로스는 1 마이너스 확률이기 때문에 얘가 0.4, 0.6으로 계산이 됩니다. 즉 그래서 로스를 최소화하는 것과 확률을 최대하는 것이 같은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선택된 클래스를 사후 분포의 최빈 값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최빈 값은 모드라고 부르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 방법을 최대 사후 확률 MAP 추정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접근 방식은 분류의 정확도를 최대화하는 데 효과적이 되겠습니다. 대신 모든 오류를 동등하게 취급하기 때문에 스팸을 정상으로 잘못 분류하는 거랑 정상을 스팸으로 잘못 분류하는 것을 똑같이 나쁜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정상 메일을 스팸으로 잘못 분류하는 게 더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중요한 이메일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스팸을 이제 정상 메일로 잘못 분류를 하면 그냥 스팸 메일 한번 보고 말고 이 끝인 손해가 나지만 우리 정상 메일, 뭐 중요한 이메일이 스팸 메일함으로 가게 되면은 그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사실 두 가지 오류가 같은 오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식은 약간 그 로스에 대해서 똑같은 로스로 취급을 합니다. 네, 이제 비용에 민감한 분류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모든 오류를 동등하게 취급하지는 않고 각 오류에 대해서 다른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진 분류 문제를 고려를 해봅시다. 이진 분류 문제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4개의 로스가 있겠죠. 그래서 2x2 행렬로 표현이 됩니다. 이때 로스 00은 실제가 0일 때 0으로 예측했을 때, 얘는 실제가 0인데 1로 예측했을 때, 얘는 실제가 1인데 0으로 예측했을 때, 얘는 실제가 1, 예측이 1일 때죠. 그래서 얘는 이제 맞았을 때가 되겠고, 얘는 이제 틀렸을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P0를 x가 주어졌을 때 실제 클래스가 0일 확률로 이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x가 주어졌을 때 실제 클래스가 0일 확률이 되겠고요. 그리고 P1은 반대로 1 빼기 P0가 되겠죠. 클래스가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우리가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할 때에만 이제 이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할 때만 y 햇을 0으로 해야 됩니다. 즉 우리가 예측값을 0으로 예측을 하는 경우는 아래의 조건을 만족했을 때 뿐이죠.
이 식이 의미하는 바를 생각을 해보면은 왼쪽 부분을 보면은 이 0으로 예측했을 때에 대한 기대 손실입니다. 우리가 실제가 0인데 0으로 예측했을 때 그때 우리가 그 실제가 0일 확률을 곱한 것이고요. 얘는 실제가 1인데 0으로 예측했을 때의 로스 곱하기 실제가 1일 확률입니다. 오른쪽은 실제가 0이었는데 1로 예측했을 때, 즉 틀렸을 때 실제 그 0 값을 확률에 곱한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실제 1일 때 1로 예측했을 때 실제 1일 확률을 곱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expectation을 구했다라고 할 수가 있죠. 로스에 대한 expectation을 구했을 때 오른쪽이 더 클 때를 의미합니다. 즉 이제 로스 값에 대한 expectation이 우리가 1로 expectation을 1로 이제 y 1로 뒀을 때 그때 로스가 더 커질 때 우리가 y는 0으로 두는 게 로스가 작으니까 y는 0으로 예측을 하자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로스 값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0일 제로원 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모두가 로스가 1이었죠. 그래서 이 경우에 대해서 모두 다 로스가 1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를 제로원 로스 손실로 가정을 해보면은 0, 0, 1, 1이었죠. 그래서 얘는 이제 0이 되고요. 얘네 둘은 0이 되고 얘네 둘이 있는데 로스가 1이기 때문에 얘는 사실 제로원 로스에서는 그냥 이 식이었죠. probability of 1이 probability of 0, 로스 probability of 1이 probability of 0보다 작을 때 우리가 얘가 더 클 때 probability of 0이 더 클 때 우리가 y를 0으로 예측하자라는 식이 바로 앞에서 봤었던 얘가 됐죠. 얘가 바로 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P0이 P1보다 클 때 우리가 0으로 예측하다라고 하는 식이었었는데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로스가 모두 1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틀렸을 때 로스가 1이 아니라 각자 다른 숫자를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각자 다른 숫자를 가질 수 있을 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 조건을 만족할 때만 y-햇을 0으로 즉 이제 y 예측한 y를 0으로 하는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에는 이제 이 왼쪽이 더 큰 경우에 대해서는 y를 1로 예측하는 게 더 좋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규칙을 조금 더 단순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맞춘 경우에 대해서는 손실을 0으로 두면 되겠죠. 맞춘 경우에 대해서는 손실을 0으로 두고 틀린 경우에 대해서만 손실을 둘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결정은 이렇게 단순화될 수가 있습니다. 앞선 수식에서 우리가 0의 로스를 가지는 얘네 둘을 제외를 하고요. P1에 대해서 여기서 P1에 대해서 이제 맞추기 위해서 얘를 양변에 나눠줄 수가 있죠. 로스 1, 0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클래스 1의 확률이 되겠죠. 얘가 특정 이런 임계값, 로스로 구해진 임계값보다 작을 때 클래스 0으로 예측해라 라는 게 되겠습니다. 이럴 때 이제 y-햇은 0이 되어라 라는 것이 되니까요. 여기서 임계값은 이 로스 행렬로 구해진 이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임계값은 두 가지 종류의 오류의 상대적인 비용을 반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L10, 이 L10이 이제 실제 1이었을 때 우리가 예측을 0으로 한 경우가 되겠죠. 얘가 이제 얘 왼쪽에보다 더 크다라고 했을 때는 임계값이 얘의 비용이 이제 0.5보다 작아지게 되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더 쉽게 클래스 1로 예측하게 만들게 되겠죠. 더 나아가서 이제 로스 1, 0이 로스 0일의 상수배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얘가 얘의 C배, 상수배이다 라고 이제 가정을 해본다 라고 했을 때 우리 결정 규칙 얘는 조금 더 단순해집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이 1, 0을 C 로스 0일로 다시 쓸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은 아래에 있는 얘는 이제 C 플러스 1 로스 0일이 되겠고요. 위에 있는 애는 로스 0일이기 때문에 약분이 돼서 이제 C 플러스 1분의 1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만 우리가 y-햇을 0으로 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y-햇을 1로 해라
즉 예측된 y를 이런 조건을 만족했을 때 0으로 하고요. 예측된 y를 이런 조건을 만족하지 않았을 때 1로 해라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생각을 해보면 c가 크면 클수록, 즉 c가 큰다라는 의미는 이 로스 1, 0, 즉 실제값이 1이었을 때 우리가 0으로 예측할 이 로스가 훨씬 더 클수록, 더 커지면 커질수록 이 밑에 있는 이 임계값이 작아지게 되겠죠. c가 크면 클수록 이 임계값은 작아지고요. c가 크다라는 의미는 0으로 예측했는데 실제 1이었을 때, 그때 로스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암 진단 상황에서 암이 있는 환자를 건강하다라고 오진하는 게 바로 이 로스 1, 0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c를 크게 하면은 우리가 이 값이 작아지기 때문에 클래스 1로 예측할 확률을 낮추게 됩니다. 클래스 1로 예측할 확률을 높이게 되겠죠. 클래스 0으로 예측할 확률을 낮추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 값이 이제 c가 크면 작아지니까요. 작아지게 되면은 p1이 만족할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때 우리가 이 y 햇이 0일 확률이 더 줄어들게 돼서 결국에 클래스 1로 예측할 확률이 더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이 로스가 사실 1이었는데 0으로 예측하는 경우가 로스가 훨씬 더 큰 경우에 대해서는 클래스 1로 예측할 확률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c가 2다 라고 했을 때 그때 이 임계값은 3분의 1이 되겠죠. 즉 우리가 이 실제값이 1, 포스테리어가 1로 예측할, 포스테리어가 1로 될 확률이 3분의 1보다 작을 때만 y를 0으로 예측하는 것이니까요. 3분의 2의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y를 1로 예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